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법사위의 청문회, 법사위의 그 입법청문회가 좀 세기는 셌나 봅니다. 이직들은 그런데요, 그 법사위 청문회가 내용만 없이 호통만 치지 않았느냐,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 뭐 그랬다고 합디다. 그런데요, 그건 정말 이직들이 자신들의 일종의 자위라고 해야 되나요? 예, 자기 만족, 자기 위로에 불과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보통 사람이 볼 때도요, 정말 국힘당 애들, 특히 해병대 이 사람들,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특히 지시와 지도를 끝까지 구분하려고 했던 이 임성근 사단장을 보면서 다들 뜨아하는 말을 했을 겁니다. 자, 군대 다녀오신 분들 꽤 많으시죠? 여러분, 군대에서 지시와 지도를 굳이 구분하던가요? 제가 후보생 시절에 삼사관학교에서 지시와 지도를 따로 배웠던 기억이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시했다고, 지시가 아니라 지도를 했다고 해서 말 안 들어도 됩니까? 사단장이 지시한 게 아니라 이거는 지도야, 지도였으니까 법적으로는 명령이 아니라서 안 들어도 되는 거든가요? 지시는 반드시 들어야 되고 지도는 안 들어도 됩니까? 군대가 그런 데든가요? 웃기는 새끼 아니야 진짜. 네,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 임성근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걸 아마 국힘당도 이제는 아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회가 열리게 되면 그와 같은 모습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 국힘당도 이제 직감을 했겠죠. 민주당은 아마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청문회를 열어서 국회에 이 뭐 정부 장관들을, 정부 부처 장관이라든지 주요 인사들을 불러다 놓고 추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청문회는 유튜브 등을 통해서 막 생중계될 거예요. 그리고 요약된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막 번져 나갈 겁니다. 국힘당으로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상황이 더 이상 반복되는 것을 막고 싶었을 겁니다. 결국 오늘 국힘당 두 손 들고 국회로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항복한 거죠. 사실상 백기투항을 한 거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기투항이죠. 이 정도면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지 뭐 안 들었나? 자, 상임위도 자꾸 뭐 7개 결국 수용을 했죠. 그리고 법사위 운영이 달라고 생때 쓰던 거 더 이상 부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지금 주겠다고 한 거, 민주당이 주겠다고 한 거 그냥 다 받아들이기로 했고요. 자, 어떻게 보자면 되게 굴욕적으로 국회에 등원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어떻게 보자면 그냥 빈손으로 들어온 것이다 라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빈손입니다. 빈손. 그러니까 그러게 왜 투정은 왜 부리며 땡깡은 왜 부려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드냐는 거죠. 글쎄, 그쵸. 그럴 거면 뭐하러 괜히 땡깡 부려. 이거 참네. 웃기는 애들 아니야. 그죠? 자, 아무튼
이 와중에서도 민주당은 계속 국힘당을 연일 맹폭했습니다. 오늘도 최고위원회 등을 통해서 맹폭을 계속 시전했죠. 국힘당이 백기투항을 하딘가 말딘가 오늘 계속 민주당은 공격에 나섰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잘하는 거라고 봐요. 국힘당이 이번에 항복했다고 앞으로도 계속 항복할 것 같아? 고분고분할 것 같아?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 자, 밀어붙일 수 있을 때 밀어붙여야 합니다. 자,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주 금요일에 열렸던 법사위 청문회의 영향이 계속 이어지는 자리였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여운이 그대로 남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순직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이 국힘당을 압박하는 그런 내용이 줄을 이뤘고요. 국회 개원에 대한 압박도 줄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 특검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요, 최고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보통 한마디씩 하는데, 이 가장 많은 그 주제로 선택된 것이 바로 이 법사위 청문회, 그 중에서도 순직해병 특검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선서를 거부한 증인, 거짓말하는 증인, 이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표와 이 박찬대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 단순히 증인들에 대한 비판이 국힘당에 대한 이 공격, 더 나아가가지고 국힘당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도 깊은 패부를 꾹 찌르는 이런 비판으로 날아가고 있지 않는가. 한마디로 단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비수로 날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아마 윤석열이 들었다면 심장이 되게 아팠을 거예요. 들을 수밖에 없었던 추경호는 아마 미칠 지경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몇 시간 뒤에 사퇴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경로로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다. 박정훈 대령이 법사위 청문회에서 한 이 말 한마디에 이번 최해병 사건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핵심 의혹 당사자들은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거짓말하면 처벌받는다는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라는 선언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 잘못된 사안의 핵심 책임자가 누구인가를 스스로 자백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국민이 명령하고 유가족이 눈물로 호소해도 결국 그들은 묵묵부답 또는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데도 은폐의 혈안이었습니다. 그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을 위임받은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하나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는 10가지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되돌아보면 하나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범죄들이 계속 범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10개의 범죄를, 그리고 그 10개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100개의 범죄를 범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청문회 후에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2대 국회는 해병대원 특검법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실천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당부드립니다. 이번만은 거부권 더 이상 남용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한 엉망진창이 된 상황을 이제라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중단하고 상황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열린 법사위 입법 청문회를 온 국민이 지켜보았습니다. 지켜보신 분들이 한 목소리로 하시는 말씀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문회에서 핵심 증인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심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증인 선서도 거부했습니다. 핵심 증인들이 미리 짠 것처럼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청문회에서 대통령실이 수사보고서 회수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언도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특검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진상규명에 나설 일만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구성을 계속 지연시킨 속셈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명색이 집권 여당인데 민생에는 전혀 관심 없고 어떻게든 대통령 부부의 불법 의혹 수사를 지연시키고 방해하려고 하는 행태만 보이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이러려고 자기네가 법사위를 가져가겠다고 부득부득 때를 썼던 거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민주당은 신속하게 해병대원 특검을 실시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습니다. 순직 해병에 일주기 전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두 분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래요. 일단 내용 자체가,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이 법사위 이 청문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특히 증인들의 태도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국힘당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힘당의 태도를 비판하고 특히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아마 이 내용들이 국힘당 쪽에서는 상당히 좀 아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계속 윤석열 정권, 특히 추경호 같은 애들은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 대표한테 공격 포인트를 맞추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아침만 되면 만약에 문모닝처럼 마치 문재명처럼 이렇게 아침마다 하여튼 이재명 대표를 물고 뜯고 싶었을 텐데 요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계속 자신들이 두들겨 맞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마 상당히 좀 힘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도 고민정 의원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연일 잡는 이쪽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만 약간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정하실 얘기가 없으면 국회 과방위 쪽 얘기라도 좀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깝기 그지 없었어요. 아무튼 자, 이어서 이제 뭐 정청래 의원하고 이제 장경태 의원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이 정청래 의원의 발언 같은 경우는 항상 이 특유의 화법이 있습니다. 약간 이제 비꼬는 듯한 하면서 풍자틱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풍자가 섞인 이런 특유의 화법이 있는데 이 특유의 화법으로 오늘 정청래 의원이 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런 얘기를 했죠. 국힘당이 이번에 큰 역할을 했다. 안 나와주는 것으로서 청문회에 많은 협조를 했다. 안 나와주는 것으로서 이게 왜 국힘당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 줬다. 이런 얘기를 했죠. 아마 제대로 비꼬아 준 것 같습니다.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이 청문회를 총정리하는 발언을 통해서 한마디로 좀 쐐기를 박았다. 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뭐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두 사람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사 외압의 실체가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하나하나 그 진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정된 언론 브리핑, 국회 보고가 취소되었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의 부적절한 전화 통화도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경로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경로가 바뀌었습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뿐만 아니라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통화 사실은 마치 호떡집에 불난 듯 난리가 났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은 수사 외압의 정점에 누가 있는지 눈치챘을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왜 그토록 임성근 사단장 구명 활동에 나섰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본인도 왜 그랬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이 환호와 속 시원한 박수도 있었습니다. 청문회 막판 1분 배틀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일도 많았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회피하고 변명과 발뺌, 책임 회피,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10분 퇴장을 당한 자도 3명이나 있었습니다. 한간에 이번 청문회 숨은 공신으로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꼽기도 합니다. 불참으로 협조해줘서 고맙다. 방해 없이 청문회 잘 보았다고 말들을 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사위 청문회를 무법지대 운운하던데 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의 질서 유지권은 의원의 발언 중지, 의원들의 퇴장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이콧을 철회하고 출석을 할 것 같은데 출석을 하더라도 이 국회법 145조를 명심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은 멋대로 하더라도 민주당은 국회법에서 보장한 대로 법대로 하겠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기록 이첩 직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3회,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1회,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1회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의 통화는 사건 횟수와 관련된 것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또한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경북 경찰한테서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해줬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이후 7분 뒤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즉시 이첩이 결정됐습니다. 이 통화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 4분 51초 동안이나 통화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전방위적으로 사건 외압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통화가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입니다. 이제 최혜병 특검법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최혜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겠습니다. 네,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이 청문회를 총정리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의혹이 결국 있지 않냐. 이 중에서 대부분은 사실로 드러났지 않았냐. 그렇다면은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검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꼬박 조목조목 집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이 청문회는 청문회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특검을 왜 해야 되는지 특검의 필요성을 알리는 그런 자리여야 했거든요. 그 왜 이직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청문회 해가지고 한 방이 없지 않았느냐. 아니 청문회에서 어떻게 한 방이 나와요. 청문회가 뭐 한 방이 나올 수가 있나. 거짓말 할 건데 모른다 할 건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 네, 특검인 겁니다. 특검. 그러니까 청문회라는 것은 특검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청문회만 하더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으면 굳이 특검까지 할 이유가 없죠. 자, 지금 청문회가 무슨 청문회였습니까? 순직 해병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청문회입니다. 그 청문회가 안 되면은 특검법으로 가는 거였죠. 특검법을 위한 청문회였어요. 그러니 한 방 없는 게 당연하지.
한 방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예, 특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청문회에서 한 방 없었다라고 말하는 건 어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일 수도 있고 우물에서 숭늉 찾는 거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이직들 수준이 딱 그런 겁니다. 이제 임신 6주차 됐는데 애기 언제 낳느냐고, 왜 빨리 애 안 낳느냐고, 왜 출산 안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거죠. 자, 아무튼 그렇게 나부대고 소란을 피우던 국힘당, 뭐 그렇게 소란 피워봤자, 그렇게 뭐 깐족대봤자 결국 버티기는 힘들다는 걸 알았던 모양입니다. 지난 주말을 거쳐서 오늘 결국 국힘당 의원총회를 거쳐서 국회에 복귀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최고위원회를 여는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 국힘당에서는 원내 의원총회를 열었던 모양입니다. 그 의원총회 경론 결과 국회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7개 상임위원회 받는 걸로 했답니다. 법사위와 운영이 못 받는 거 어쩔 수 없다라고 용인했다고 합니다. 이거라도 받자라고 했던 거죠. 아, 진짜 그럴 것이지. 아, 진짜 그럴 것이면은 그냥 이왕 이럴 거 진작에 받고 그냥 진작에 그냥 조용히 들어올 것이지. 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이제 얼굴 붉힐 일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얼굴 붉힐 거 다 붉히고, 예, 지그들 체면 상할 거 다 상하고, 이제 와가지고, 예,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터덜터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쯤 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추경호는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사실상 항복 선언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죠. 명분도 없고 실리도 잃었습니다. 당연히 추경호 입장에서는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힘당 내부에서는 아이고 추경호가 잘못했나 뭐 다른 사람 누가 해도 뭐 다른 방법이 있는 줄 알아? 못해. 그냥 추경호 너 계속 해라 라는 분위기인데 추경호 본인이 더 못하겠다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왜?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추경호가 계속해도 된다는 분위기지만 용산에서 추경호에 대한 신뢰를 거둬들인 걸로 보입니다. 아, 그 일을 그따구로밖에 못해? 라고 했다는 거죠. 추경호 입장에서는 직간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타박을 먹으니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겠습니까?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일을 저지른 거는 용산이잖아요. 최상병 특검법, 아, 용산이 저지른 거 아닙니까? 지가 용산이 싼똥이잖아.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가 싼똥이잖아. 한동훈 특검, 한동훈이 싼똥이잖아. 근데 그거를 지금 아무 상관이 없는 추경호가 치우고 있잖아요.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자, 이렇게 지가 싼똥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치워준다면 전권을 맡겨야 되는데 전권도 안 맡기네? 그럼 뭐 어떡해? 방법 없지? 사실 속수무책으로 더 안 밀린 게 다행이에요. 사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렇게 좀 민주당에서 세게 밀어붙였어야 돼. 지난번에도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이길 수 있었어. 참 안타까워요, 이런 면에서는. 자, 아무튼 추경호는 사퇴한다 그러고 국힘당 내부에서는 재신임을 해주려고 한답니다. 그런데 분위기상 용산에서 야 추경호야 너 나가라, 일을 그따구로밖에 못해? 라는 식으로 하는 모양이에요. 추경호 빈정도 좀 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재신임이 안 될 경우, 재신임 끝에도 안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용산의 뜻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추경호는 이런 상황을 몰랐나? 지금 상황에서 국회에 들어가면, 빈손으로 국회로 들어가게 되면 용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모든 책임은 추경호 지가 다 뒤집어 쓰게 된다는 거 모르나? 알지? 알면서 왜 들어갔을까? 예,
예, 지금 단계에서 국힘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계속해서 안 들어가고 개기게 되면은 아마 국힘당 전당대회는 흥행에 실패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은 전당대회보다 국회 상황 쪽에 더 모든 신경이 다 집중되면서 전당대회를 제대로 치르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예컨대 지난번처럼 이 입법청문회 같은 거 하나 더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과방위 같은 경우에서는 청문회를 한번 더 열겠다라는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청문회가 떡하니 열려가지고 말이야. 또 막, 김홍일이니 이런 애들 불려와가지고 최민희 의원한테 주 닦이고 또 뭐 법사위에서 청문회 열어가가지고 또 이제 뭐 검사들 와서 주 닦이고 이런 모습 보면은 예. 국민들의 시선은 전부 다 법사위 과방이 국회로 몰리게 돼요. 국힘당 전당대회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당대표가 된다 한들 힘을 못 가지게 되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야, 안 되겠다. 일단 사람들의 시선을 좀 끌어모으기 위해서라도 국회 쪽 상황을 진정시켜야겠다. 그 어째 돼? 야, 얻는 게 비록 없을지언정. 그래서 내가 이 개쌍욕을 내가 다 뒤집어 쓰는 상황이 될지언정 복귀 국회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이 된 겁니다. 상황은 그렇게 된 거예요. 추경호가 바보라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요. 추경호 입장에서도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지들이 뭐 어떻게 할 거야? 방법이 없지 뭐. 추경호 입장에서는 지는 항상 좋은 상황 안 나고 싶겠어. 자, 그런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중대한 정치적 타격이 되는 상황입니다. 추경호가 아무리 그럴 수밖에 없었다. 추경호가 아니라 추경호 할애비가 와도 윤석열이 지가 뛰어가도 이거 막을 수 없었다. 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입게 될 정치적 타격은 상당히 큽니다. 국회를 무시하면서 지금까지 버텼는데 그 버틴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성과 없이 퇴각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이죠. 한마디로 가오가 안 서는 겁니다. 그리고 리더십에 심각한 손상이 올 거예요. 22대 국회를 시작하자마자 윤석열의 리더십에 정확한 타격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당대표 선거가 시작이 되는데 이 당대표 선거는 반윤석열, 소위 말하는 반윤석열을 앞세운 후보가 있다고, 한동훈이 있다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몰리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윤석열 정권의 미래가 험난할 것임을 예고하는 게 됩니다. 게다가 이번에 국회 출석을 하지 않은 장관이라든지 고위공직자 등 이런 사람들은 잇따라 국회로부터 고발을 당할 거예요. 얘들 앞으로 얘들 진짜 연금 날아갈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여러 가지 특검법이 있는데 이 특검법들 줄줄이 다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 처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입장으로서는 특검법 하나하나가 다 자기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비수인데 그게 다 민주당 주도하는 그런 특검법이다 라고 한다면 쉽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이렇게 했었어야죠. 그렇게 공수처법, 검찰청법, 언론개혁법
이런 거를 그때 착착 진행했었어야지. 그때 했었으면 우리가 정권을 빼앗기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때 어영부영 안 하고 그런 법을 했다가 그런 개혁법을 처리했다가 정권 잃는다. 중도층의 반발 어쩌고 저쩌고 했다가 정권 이런 거 아닙니까? 안 했지만 중도층은 우리를 떠났고요. 그리고 우리는 무능하다는 비판을 들으면서 모든 것을 이뤄야 했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분입니다.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참 만사지탄입니다. 네, 채팅창